야, 깜짝이야. 뭐냐? 안 어울리게 웬 책이냐? 어때? 좀 있어 보이지 않냐? 뭐래. 이게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이거든? 와, 진짜 딱 내 얘기야.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응, 제목 웃기지?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뭔데? 쿠로노 시니치라는 일본 작가가 10년 전에 쓴 책인데 딱 지금 우리에게 같다라는 거야. 진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겨우 사흘 지났는데 완전 우울하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 가기 싫다. 가기 싫은 이유를 콕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 왜 학교 같은 제도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왜 비슷한 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을 같은 장소에 몰아놓고 격리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살려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2주일이나 지났다. 우리 반의 권력 구도는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었다. 물론 나는 거의 방관자고 권력 다툼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다. 권력 다툼이라는 표현이 오버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보기에 학교라는 곳은 온갖 세력이 난립하던 춘추 전국시대랑 비슷하다. 그 속에서 나는 현대인답게 혼자서 방관하고 있는 중이다. 이 책 주인공 이름이 스미레거든. 스미래? 하나 시키면 그거 하나밖에 못한다고 엄마한테 혼나는 실수도 많고 예민한 14살이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스미레한테는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중 한 가지가 친구 사귀는 게 어려워졌대. 나는 이 말에 완전 공감. 나도 그랬거든. 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쉽지도 않았던 것 같다. 난 어른이 되고 싶은 걸까? 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되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역시 되기 싫은 것 같다. 내가 위화감을 느끼는 우리 반 아이들은 전부 까치발을 해가며 어떻게든 어른 흉내를 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점점 빼면서 지구 멸망을 논하는 것도 전부 동물원 원숭이가 인간 어른 흉내를 내는 꼴이다. 그런 건 20살 넘어서 해도 된다. 14살 때는 14살로서 해야 할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 잘 몰라 짜증이 나는 중이지만. 14살이 해야 할 일이란 게 대체 뭘까? 글쎄, 근데 그건 어른들의 생각이랑 우리들의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해.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친구들 중에 보면 어른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 맞아. 화장도 하고 염색도 하면서 술, 담배 같은 어른들의 세계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나는 14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 호기심이 아닐까 싶어. 스미래도 그래? 완전. 작정하고 탈색한 뒤 염색하는 길을 택했다.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인 내 모습을 거울로 본 순간 깜짝 놀랐다.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처음에는 잠깐 후회도 했지만 머리를 말리고 젤을 발라 정돈하자 꽤 괜찮아 보였다. 내 머리를 본 엄마의 표정은 내가 본 중 가장 심하게 찌그러졌다. 이상했던 바다. 아빠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나를 포기하려는 것 같다. 차라리 그 편이 편하다. 대박. 아주 어른 흉내를 제대로 내셨네. 너는 그러고 싶을 때 없어? 반항을 한다든지 어른 흉내를 내고 싶다든지. 당연히 있지. 근데 참 이상한 건 어른 대접을 받고 싶다가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다 큰 애가 이러면 짜증이 확 난다니까? 뭔가 너무 큰 애 대접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부담이 된달까? 역시 14살은 어려운 나이가 맞아. 거실에 갔더니 테이블에 하얀 종이가 떡하니 놓여 있었다. 저건 설마 내 시험지잖아. 어떻게 기분이 나쁜데? 아빠가 차갑게 물었다. 엄마랑 아빠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걱정할 테고 나 자신도 부끄럽다. 어떻게 기분이 나쁜 거야? 설명해봐. 끈질기다. 스미레, 아빠가 물으시잖니. 콧속이 꽉 막혔다.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생각해보니 우는 것도 오랜만이다. 울지 않아.
울까보냐? 이제까지는 계속 그렇게 억지로 참아왔다. 한 번 울면 매일 울게 될 테니까. 아, 나 이 기분 알 것 같아. 너는 울고 싶거나 우울한 마음 들 땐 어떻게 해? 휴대폰도 하고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고 그래도 안 풀리면 자. 자면 다 잊을 수 있으니까. 넌? 나는 오늘처럼 동천에 와. 답답하지도 않고 날 간섭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물 흐르는 거 보고 있으면 이 답답한 마음들도 물 따라 바람 따라 다 날아가는 것 같거든. 울 작가님인 줄. 작가님 하면 스미레 작가님이지. 스미레가 친구한테 편지를 써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는 축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어. 하지만 한여름 태양처럼 빛나는 네 미소가 내게 여름을 가져다 주었지. 장담하건대 이 편지 밤에 썼네. 경험담이냐?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밤에 쓴 편지는 절대 주면 안 되는 게 국룰인데. 설마 이 오글거리는 편지를 전해준 건 아니겠지? 궁금하면 너가 한번 책을 읽어봐. 가게 안을 한번 돌아본 유이는 CCTV의 위치를 확인하고 약간 고개를 숙이더니 마스카라를 진열한 선반 앞에 서서 주변 상황을 살폈다. 손님은 많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다. CCTV 세대는 모두 다른 방향을 비추고 있었다. 주변을 잘 보고 날 가리는 거야? 누가 오면 발로 날 차. 이제 유이가 뭘 하려는지 명백해졌다. 간단하지? 벌써 볼 일이 끝난 모양이다. 유이가 물건을 찾는 척하면서 다른 선반으로 가기에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자, 이제 네 차례야. 뭐? 너 이 책 읽었지? 뭐래, 오늘 처음 봤구만. 근데 어떻게 알았어? 스미레가 딱 그 반응이었거든. 뭐? 그렇게 친구가 없어? 왜 그런 친구를 사겨? 너라면 말렸을 것 같아? 하지 말라고? 당연하지. 같이 손잡고 경찰서 갈 일 있냐? 내 생각엔 스미레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을걸? 글쎄, 그랬을까? 아오인의 일행으로부터 까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여러모로 노력했다. 패션도 공부하고 머리도 물들이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다. 헌팅을 당해도 도망치지 않고 어른처럼 굴었다. 하지만 도둑질은 안 돼. 그치, 역시 스미레가 생각이 있는 친구였네.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훔친 걸 직원한테 들켰다는 거야. 헐, 대박. 근데 스미레는 안 훔친 거 아니야? 안 훔쳤지. 근데 더 대박은 스미레 친구가 훔친 물건을 스미레 주머니에 넣어놨다는 거야. 진짜?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속삭였다. 이렇게 창피하기는 태어나서 처음이다. 그러니까 난 안 훔쳤다니까? 하긴 도둑질만의 문제는 아니겠지. 이제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지 마. 알겠지, 스미레? 말 안 해도 이미 쫓겨난 몸이다. 설마 너도 훔친 건 아니겠지? 안 했어. 아까부터 말했잖아. 딸이 왜 이런 꼴이 됐는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도둑질이나 화장처럼 표층적인 것 외에는 보지 않는 두 사람한테 짜증이 났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바꾸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 좌절해버린 답없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내 성격으로는 도저히 진입할 수 없을 것 같은 중학생 사회를 만들어 놓은 세상도 저주스러웠다. 그래서 눈물이 나온 거다. 제목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그러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든 생각이 뭔 줄 알아? 뭔데? 내가 스미레라면 어땠을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왕따 당할 게 뻔하니까. 넌? 나는 용기를 내봤을 것 같아. 어른 흉내 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애처럼 구는 건 좀 쪽팔릴 것 같거든. 진짜 싫다. 엄마 아빠한테 다 들킨 거잖아. 난 집에서 왕따에 대해 절대로 말한 적이 없다. 창피한 데다 걱정할 테고 봄방학 전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난 중학교랑 안 맞는다. 솔직히 중학교 따윈 딱 질색인데 어른들 때문에 억지로 중학생이 된 불행한 소녀란 말이다. 어린 친구의 인생에다가 자기네 멋대로 정한 레일을 깔지 말라고 인권보호단체에 호소하고 싶을 정도다. 어린 친구 인생에 멋대로 정한 레일을 깔지 말아라. 이야, 너무 멋진 표현인데?
너도 스미레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꼭 어른들이 만든 틀에 맞춰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 거기서 벗어나면 잘 살 수 있을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자유가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자유에는 책임도 따르는 거잖아. 네 인생 네가 책임져.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내가 어른이지 중학생이겠냐? 하지만 난 절대로 그 무렵의 나를 잊지 않는다. 그런 경험 덕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스미레 정말 애썼구나 라고 14살의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다.